눈 덮인 겨울산. 단단히 준비한 듯한 여자는 어떤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설산을 오르는데 이윽고 산 중턱의 별장에 다다릅니다. 한 여자를 발견하고 웃음 짓는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밥 차려놨어. 얼른 먹어.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뺨치는 부부 솔루션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의 노영원. 왜 갑자기 짜증을 내? 아니 그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가족은 소중하다. 우린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정서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넓은 저택에 다정한 의사 남편과 착하고 똑똑한 아들, 완벽해 보이는 이 삶의 뒤편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지 않아? 공부는 자신을 위한 거지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바쁜 와중에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영원이 있었죠. 간 좋은데요?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한편 한때 잘 나갔던 추리소설 작가 시어머니 홍사강. 입술이 부딪혔다. 다시는 마주칠 일은 없는 상대였다. 자, 먹자. 영원의 노력이 무색하게 나 아침 토스트 할래요. 금세 평화가 깨지는 듯 싶었지만 토스트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루꼴라가 싱싱해요. 영원은 익숙한 듯 의연하게 대처하지요. 최 박사 시상식이 다음 달이랬나? 그런데 사강이 아들을 지켜세우자 부부가 함께 받는 건 최초라면서. 역시 노 박사. 뭐 노 박사야 뭐 국민 의사니까 뭐. 시아버지 최고면이 받아치듯 영원을 챙깁니다. 노 선생도 수고했어. 저 시상식 의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런 포멀한 자리는 어머니가 잘하시잖아요. 까다로운 시어머니 비위를 맞출 줄 아는 현명한 며느리 영원. 내가 김 대표한테 얘기해 놓으마. 노 선생 것도. 남편 최재진과 아들 도연은 늘 그녀가 짠 완벽한 일정에 따라 움직였고 뭔 일 있어? 뭔 일이 있겠어. 늘 반복되는 루틴인데.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는 엄마한테 너무 조종당하는 경향이 있어. 야, 임마, 그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소희는 어떤 스타일인데? 어쨌든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 뭐해? 그러던 어느 날 환자 리스트입니다. 세환자네? 네. 뭐야? 선생님이 예뻐서? 독특한 환자 세나가 그녀의 상담실을 찾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 숨막히는 불안 증세 때문에 왔다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몰라줘서 죽어가는 기분이요? 그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상대가 가족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안타깝다며 눈물까지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못 헤어지나. 다들 하나도 모르면서 가족이라고 다 아는 척하는 거 좀 우습잖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다 아세요? 가족들에 대해서? 오묘한 질문으로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꼭 다 알아야지만 가족일까요? 그렇구나. 한때 잘 나갔던 사강은 이제는 담배 냄새나는 필명으로 인터넷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죠. 네가 더 노잼이다. 이런 여자 남편 없을걸? 있어도 남편 바람 핀다 100%. 가슴을 후비는 독자들의 반응에 개빡치고 그녀만의 독특한 정신세계의 주인공은 역시나 사강 자신. 뭐하냐 지금? 작품 감상 중인데. 이 채반대기 좀 떼자. 왜 그래? 내 방인데. 혹시 모르잖아? 저기 떨어질지? 화려하게 고독의 요새로 귀환하던 길. 이 집이 아직도 있네. 입맛에 맞으십니까? 추억의 맛에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데 잘 지내셨죠?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요? 소개화할 때 뭘 먹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좋아하셨던 기억에 그 맛이 변할까봐 제가 인수했습니다. 한편 그 안에 든 것은 놀란 영혼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는데 원래 살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미끄러지고 그러는 거야. 자, 인생이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아니, 난 미끄러지지 않을 거야. 같은 시각 수술을 마친 재진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인데요. 괜찮아? 재진을 진정시키는 지은의 손길이 심상치 않은데 수고했어, 오빠.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재진은 아저씨! 태호야. 갑자기 찾아온 남자와 가버리죠. 아 뭐야 말도 없이. 오붓하게 식사하는 와중 재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문태호라고 합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TV에서요. 태호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은 영원. 조심히 들어주시죠. 왠지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서도 묘한 느낌이 느껴졌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을 괴롭게 한다면 끊어내라고 한 노영원 박사. 정작 자신도 끊어내지 못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중학생이었던 시절 터진 지저분한 사건. 이미 송 비서가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다 사실 진술했다니까. 내가 아니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누가 뭐래도 넌 날 믿어야지. 영원마저 모진 말을 뱉어냈고 아빠는 그런 짓 안 했어. 그게 사실이면 증명하면 되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미끄러지면서 단단해지는 거라고. 이제 단단해져야지 가족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결국 그 말대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 싸늘한 빈소에는 아버지가 이사로 있던 회사 황주그룹 대표의 화합만 덜렁 배달되었죠. 현재 영원의 시아버지이자 한때 그녀의 아버지와 돈독했던 전 검찰총장 최고면은 무언가를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전과 기록은 없고 SNS도 깨끗하고. 깨끗한데요, 선배님? 좀 더 알아봐.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직도 드세요 아버지? 아들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오늘따라 형님 생각이 나서 너 영원이한테 잘해줘야 돼. 뭔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재진이 앉아? 아니 최 박사 안 피곤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고면은 과거 외도를 일삼았고 아니 그렇게 평생 바람만 피고 밖으로 나돌더니 갑자기 아버지 코스프레를? 재진이 크는 동안에 재진이 근처에 외신도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내가 왜 그랬겠어? 사강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부자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동안 핀 수많은 바람 재진이 모르게 한 거, 그리고 검사 자리 지키게 처리한 거. 그거 다 그 고상하신 당신 이미지 지키겠다고 했던 거잖아. 부부 사이는 아들 일가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죠. 당신 그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 인생과 재진이를 망치고 있어. 한바탕 부부싸움을 한 다음날 아이고 살살 가. 제발 괜찮아. 그런데 영원에게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한 시아버지였던 그는 우리 며느리 파이팅.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 이세나 씨? 여긴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아세요? 이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세 사람. 문득 그녀가 내뱉었던 말들이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고인이 떠난 뒤 짐을 정리하던 영원. 총장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그런데 액자 뒤에 숨겨진 공간. 그 안에는 낡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최검사, 도의사 처리하세요. 아버지의 사건 조작을 지시한 황주그룹 회장과 고면의 목소리. 그 여비서가 노이사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할 거라는 거죠. 영원은 억울했던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야, 영훈아. 아빠는 억울해. 그게 사실이면 증명하면 되잖아. 영원아. 야 재진아 내려와봐. 충격에 빠진 그때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사강이 춤을 추고 있었죠. 올해의 의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고면이 떠난 뒤 열린 시상식. 정신과 전문의 부분 노영원 박사님, 성형외과 부분 최재진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부부는 함께 올해의 의사상 수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재진은 아내에게, 노영원 박사님께 이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은 놀랍게도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아버님. 시아버지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는데, 일주일 전 신명나게 남편의 흔적을 지우던 사강의 흥은 할 얘기가 있다며 다가온 영원에 의해 깨져버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었던 사건 전부 다 누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에 아버님이 관여를 하셨고요. 묵묵히 녹음 파일을 들은 그녀는 이 인간 정말 죽어서도 성가시게. 어머니는 혹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 지금 그게 중요하니? 이성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아니면 세상에 밝히기라도 하게? 이런 비밀이 공개돼서 뭘 얻을 수 있겠냐는 거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사는 노 선생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아니, 노 선생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가족을 지킬 것인지, 노 선생이 지켜야 할 게 뭔지. 선택은 노 선생 몫이야. 그리고 영원은 가족을 지키기를 선택했던 거였죠. 인생이란 비스켓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이 집의 큰어른이 된 사강. 매일 아침 가족끼리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 정말 은혜로운 일이야. 아직 집안 가득 고면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병어조림이네요. 아버지께서 이 병어조림을 참 좋아하셔. 아줌마, 난 토스트 할래요. 네, 여사님. 자기 괜찮아? 재진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빈자리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자기는 어때? 이 집에서 자기 제일 예뻐했던 건 아버지였잖아.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난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지.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좀 충격이 크신 것 같아. 갑자기 비스킷통 어쩌고가 웬 말이야. 게다가 수술이 시작되고도 헤드셋만 움켜쥐고 있는 올해의 의사상 수상자.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아이 상태가 선생님께서 너무 집중을 하셔서요. 수술부터 보호자 상담까지 아무래도 유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는 지은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앞으로 남은 치료는 원장님께서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 선생, 레모네이드 한 잔 부탁할까? 쿠키도 좀 가져다 드릴게요. 비스켓이 좋겠어. 오늘도 팔자 좋은 댓글 탐방 중이었던 사강. 노잼, 개노잼. 이건 그냥 똥이야, 똥. 악플만 넘쳐나는 댓글창에는 꾸역꾸역 애쓰지 마시고 다른 일 찾아보시죠. 한 사람의 쉴더와 네가 뭘 알아, 새끼야. 그러면 혼납니다. 이 새끼야. 모래시계. 홍서강 작가님 몰래 재밌으세요? 그녀를 알아보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날 알아? 어느덧 찾아온 고면의 49제. 토스트. 그는 선호의 옆자리에 붙였습니다. 우리 최 박사 참 인정 많은 사위 아니니? 생전에도 그리 가깝게 지내시더니 떠나서도 나란히 계시네. 침착을 유지하던 영원도 허망하게 가셨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선 착잡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죠. 아이고 오빠. 그녀는 조카 며느리에게 굳이 인터넷에 떠도는 꺼림칙한 소문에 대해 들려줍니다. 네 시아버지를 죽인 게 네 시어머니라고 소문이 받아대. 네 시어머니 소설책이랑 똑같다고. 조심해. 며느리 죽이는 소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작은 의심이 영원에게 싹트고 라경아 출발할게. 분석 파일 챙겼어? 화려한 차림으로 외출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의심을 부풀립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평소처럼 상담 중이었던 영원. 혹시 내가 엄마에게 상처를 입힐까 봐, 그래서 내가 엄마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주기 위해 사무실의 발길을 낮추는데 어두워지자 드러나는 가족 사진이 숫자들. 의미를 알 수 없는 순번은 불길했고 저희는 중간에 운송만 하는 거라 정확한 발신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뒤늦게 택배의 발신자를 찾으려 했지만 잠깐만요. 알 수 있어요? 노영원 선생님 아니세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영원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이때
학교에서 날아온 연락. 아니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도연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시험 중에 나가서 돌아오진 않았고요. 그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건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와 있으니까 이건 또 뭔지.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될까?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들은 묵묵부답. 나중에 얘기해줘. 집에서도 거슬리는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노 선생. 태욱은 만난 적 있다면서?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예고 없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태호. 태욱은이 아주 엘리트더라고. 자기야, 도현이는 괜찮아? 아니 왜? 우리 손주한테 무슨 일 있어? 그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나 봐요.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만나봐도 될까요? 부침성 넘치는 청년은 남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선뜻 다가섰고. 괜찮지, 자기야?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영호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꺼림칙함을 느낍니다.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 고등학교 선배 아들이랬지. 난 왜 그 선배를 모르지? 그럴 리가. 도연이도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아니, 우리가 누굴 속일 수가 있겠어. 괜찮아요. 최근 예민했던 도연도 이상하리만큼 처음 보는 태호를 잘 따랐는데요. 이 낯선 이를 묘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또 한 사람. 저긴 태호 형이에요. 바로 안 실장. 그도 이 집안에 흐르는 꺼림칙함을 느끼고 있던 걸까요? 자, 천천히. 그날 많이 놀라셨죠? 장례식 이후 다시 만난 세나. 여기 처음 오실 때 저희 아버님인 줄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선생님은? 고명과의 관계를 묻자 고맙다고 해야 되나?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대뜸 눈물부터 흘리던 그녀는 그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하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려워하자 다른 의사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태도를 갈아 끼웠는데요. 행복한가? 아무리 봐도 상담 외에 목적이 있어 보이는 그녀는 이세나 씨 생각에는 저희 가족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 봐요. 선생님 생각은 어떤데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번에 그러셨죠. 가족이라고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 마치 영혼을 저격하는 듯한 그거 진짜 섬뜩하지 않아요? 최 검사님 죽음이 홍사강 작가님 소설이랑 똑같다는 거. 해소되지 않는 의문만 한아름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때 나 왔어. 문제의 소설과 함께 등장한 최 여사. 설마 소설 내용처럼 진짜 그랬겠니? 하지만 기막힌 우연이긴 하지 않니? 세나의 방문과 맞물려 영혼의 의심에 바람을 불어넣었고 홍사강 작가님 소설이랑 똑같다는 거. 영혼은 고면이 당한 사고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전 검찰총장 최고면 씨가 검찰은 최근 내린 비록 낙석 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집안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며 그런데 부검을 거절했다고요? 부검을 거부한 것은 홍사강 씨가 사인했어요? 바로 사강이었습니다. 소설 속 장면을 되짚어보던 영혼. 몇십 년을 뛰어다닌 사는 그에게 평지보다 평탄한 양탄자 같았는데 그 자만함을 비웃던 누군가가 있던 걸까? 낙석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라이터를 떨어뜨렸거든.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하기 그지없고 내가 그 인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루머 믿는 거야? 그만큼 미워하신 건 맞죠? 부검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죄 많은 인간. 설령 누가 죽였대도 세상엔 돌마저 죽었다고 말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심지어 당당하기까지 한데 소름. 소설 액자 속 살인이 모 검사의 죽음과 똑같다는데? 훌륭한 문학작품의 모독입니다. 소문의 시작은 내가 잡겠소. 이 모래시계 새끼 또 등판했네? 사강은 정말 남편을 죽인 걸까요? 얼마 전에 이상한 택배가 왔었거든. 아내가 끔찍한 택배를 받았다는데도 요즘 여기저기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나 봐. 추앙받는 것보다 추락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묘하게 의연하고 부자연스러운 그의 태도. 내일 학회 가는 날이지. 근데 그 학회는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해요? 글쎄. 평소에 감성적인 남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는데
액자 속의 그림이 완성됐어요. 찾아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형외과 학회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는데. 의심스러운 일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에 대해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었나? 남편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정말 단순한 외도일 뿐일까? 잘 다녀왔습니다. 잠긴 휴대폰과 텅 빈 블랙박스는 영원의 의심에 불을 붙이는데요. 이때 차 안에서 울리는 진동. 매형, 내 핸드폰 차에 있었지? 전화를 건 사람은 동생 영민이었는데 왜 네 핸드폰이 매형 차에 있냐고? 그가 있는 곳은 익숙한 국수집. 학교에 있는 날인데 언제 어디서 만났다는 거야? 형이 그 양평 학회 가는 거 누나가 모른다 그랬는데? 양평 학회? 하지만 재진은 송도에서 학회가 있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왜 영원 몰래 만났던 걸까요? 그리고 이건 뭐야? 또다시 배송된 발신이 넘는 택배. 이번에는 아크릴로 만든 미니어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미니어처를 관찰하는 순간에도 남편의 비행을 고발하는 문자가 이어집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이 사실 거짓투성이었음을 마주해야 했죠. 영호는 아주 작게 숨겨진 주소를 찾아냅니다. 미니어처와 똑같이 생긴 집. 야, 대진아, 밥 먹지 말고 하나, 둘. 영원도 어린 시절을 보내곤 했던 사강의 별장이었습니다. 아이, 살살 던졌어. 영원아, 아저씨랑 공부할게 할까? 지금은 아무도 없을 별장으로 향한 영원. 그러나 그곳에는 지은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오 선생! 그 뒤로 죽지는 않았다. 사강이 태연하게 등장하는데 어머니!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강은 정말 살인범인 걸까요? MBC 금토 드라마 우리 집은 커리어도 가족도 놓칠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던 영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범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단서들은 어느 장면 하나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긴장감을 부여하며 한층 더 흥미진진한 극을 완성했는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담고 있는 김희선 배우와 과거 잘나가던 추리소설 작가이자 의중을 알 수 없는 괴짜 시어머니 역할에 완벽하게 빙의한 이혜영 배우의 연기합이 돋보였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작품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MBC에서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